자, 제가 어제 분열된 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캠페인들을 모든 문화권으로 단 한 번씩은 전부 다 세계 정복을 했었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랜드 캠페인하고 뭐 아우구스트 황제는 할 필요 없고, 이거는 뭐 그랜드 캠페인에 마찬가지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캠페인의 대략적인 공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최근에 했던 스파르타의 분노부터 보자면은 할 수 있는 세력이 아테네, 그 다음에 보요티아 연맹, 그 다음에 코린토스, 스파르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은 일단 아테네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캠페인의 그 배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아테나의 무슨 동맹이더라? 아무튼 걔들이 한판 붙은 사건인데, 지금 보시면은 크게 전역이 두 군데입니다. 여기 헬라 반도, 발칸 반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소아시아하고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 두 전역은 사실상 섞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해군을 보내고 그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육군이 한 턴 많이 건너가거나 막 깽판을 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 중간에 큰 바다가 있죠.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때문에라도 해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해군을 이제 요소에 배치해가지고 그 소아시아에서 건너오는 그 상륙 그 수송 선단이나 아니면은 그 해군 선단들을 잘 막아야 됩니다. 해군 선단들을 뭐 우리가 선공에서 격파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냥 방어만 해도 이거는 충분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세력 구도가 지금 보면은 아테네하고 전략 지도를 볼까요? 아테네 요게 파란색 속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오니아 연맹 초록색, 그 다음에 로도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잔티온이 같은 편이고요. 그리고 얘들은 아예 같은 편이고, 테살리아 연맹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는 지금은 뭐 같은 편이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테나이하고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방위 동맹인가 맺고 있지 않나요? 얘하고는 그 군사 동맹 맺을 수 있던가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그 얘들은 아니고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반도, 요게 펠로폰네소스거든요. 스파르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리스, 그 다음에 보이오티아 연맹, 그 다음에 여기 코린토스, 요 네 가지가 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 편으로 나머지 애들이 뭐 아르고스나 아이톨리아, 아카이아나 뭐 아이톨리아 이게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네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코린토스, 스파르타, 에리스, 그 다음 보이오티아 연맹, 이렇게가 서로 적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투는 초반에는 이제 요 지역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아티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보요티아 지역하고 아니면 코린토스 지역,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아테나에는 여기서 이걸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계속 이제 이오니아나 아니면 뭐 비잔티온 등등에서, 로도스 등등에서 계속 이쪽으로 선단이나 상륙군을 보내서 아테나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역이 또 있는데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 코린토스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아테나의 군단이 여기 하나 있고 코린토스도 군단이 하나 있거든요. 초반에 이 지역을 만약에 제압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아테나의 세부적인 공략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해군이 많아야 됩니다. 해군이 많아야지 어쨌거나 스파르타 입장에서도 아니면 뭐 그 뭡니까 보요티아 입장에서도 해군이 이쪽에 제해권을 제압하고 있어야 이오니아나 아니면 뭐 그 뭐예요 비잔티온이나 아니면 로도스에서 보내는 해군이나 수송선단들을 여기서 그냥 컷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만약에 컷하지 못하면은 여기 막 요소요소에 상륙해가지고 깽판을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답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군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요충지를 잘 틀어막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요충지가 어디냐면은 일단은 여기입니다. 에우보이아 요 섬지역, 여기 항구고 여기 항구고 여기 항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해군이 필요하진 않고 여기하고 여기 해군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섬하고 요섬 파로스, 낙소스, 그다음 안드로스 요 섬들 하고, 그리고 만약에 먹을 수 있으면 밀로스도 좋습니다. 밀로스까지 먹어두면은 여기 이제 해군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 정도, 세 부대 정도 해군을 배치해 놓으면은 대충 오는 놈들은 다 막거나 아니면은 뭐 대충 다 격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지역에 해군을 배치해야 되는 이유는 AI가 요 지역을 무시하고 요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체로 수송 선단들이 가끔 무시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선단들은 여기 배치해 놓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격파할 수 있어요. 함대를 가지고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요 지역을 제압해 놓으면은 앞으로 이제 후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유닛에, 그러니까 군대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을 막 강행군을 돌려가지고 막 모든 지역을 다 막을 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리지널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군이 필요하고, 그 해군을 가지고 어떻게 함대를 잘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많이 고심하셔야 될 겁니다. 요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세계 정복 하실 생각이 있을 때 넘어가면 돼요. 요 지역은,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없을 땐 요 지역만 방어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테나이든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든 간에 최대한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요 지역에 요 게임의 주요 동맹국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코린토스도 여기 있고요, 아테나이도 여기 있고, 그 다음 테바이도 여기 있고, 보이오티아 연맹이요 여기 있고, 그 다음 스파르타도 여기 있습니다. 요 지역을 다 먹어야 됩니다. 특히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먹어야 됩니다. 요게 왜냐하면 게임에서 최후방이거든요. 크레타 지역도 있긴 한데, 크레타 지역은 거의 저기 건너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건너오더라도 둘은 안 건너오고요. 키도니아 얘만 건너오는데, 키도니아는 그냥 이제 중간에 수군으로 그냥 해군으로 그냥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다. 요 지역이 이 게임에서의 사실상 최후방이기 때문에 요 지역을 먹고 나서 이후에 북쪽으로 와서 테살리아나 아니면 뭐 에페이로스나 마케도니아를 먹고, 그리고 동쪽으로 와서 소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요 지역이 정리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테살리아나 아니면 테살로니카,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옛날에. 지금 마케도니아는 저 위쪽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지역을 평정하지 않고 만약에 군대를 소아시아로 보내거나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육군은 계속 여기서 물려 내려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세력으로 하든 간에 스파르타로 하더라도 처음에 예를 들면 아르고스나 아니면 에리스 같은 애들을 잡아먹고 나서 펠로포네소스를 먼저 제압을 해야지 아테나이하고 싸울 만한 저력이 생깁니다. 안 그러고는 돈에 쪼들려가지고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보요티아 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요직을 평정한 다음에 최대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평정해야 아테나이하고 싸울 만한, 아니면 다른 세력들하고 싸울 만한 재력이 확보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혼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요 지역만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다음에 발칸반도 남부를 최대한 빨리 평정하는 게 요 게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살리아나, 에피로스나 뭐 마케도니아 커 보이는데, 얘들은 초반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코린토스가 연관될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뭐 코르키라가 연관될 때도 있는데, 얘들은 그렇게 놔두면 되고 최대한 요 지역을 평정한 다음에 요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얘들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팁은요, 절대 동쪽으로 가서 소아시아를 먼저 점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세력이 뭐 이오니아하고 로도스하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하고 멀리 보면 뭐 비잔티온까지 있는데, 요놈들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오니아하고 로도스까지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페르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되면 그냥 밀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초반에 막 없는 살림에다가 여기 방어할 군대도 없는데 보내가지고 이거를
막 먹고 그럴 만한 정신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스파르타로 할 때 요 지역을 먹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가서 이걸 다 먹고 나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되게 바보 같았다는 점은 번외편에 제 실패한 기록을 보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코린토스나 아테나이나 아니면은 테바의 지역을 먹으면 엄청나게 외교 페널티가 발생해요. 뭐 요 지역 애들이나 뭐 요런 애들하고는 발생 안 하는데 그리스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애들하고는 전부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먼저 먹지 않고 그냥 소아시아로 먼저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게 그것보다 그냥 요 지역 먹고 페널티 받고 나서 그냥 이제 발칸만두로 먼저 접수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를 제가 플레이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동쪽으로 먼저 가지 마세요. 절대 좋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오보이아나 아니면 낙소스, 파로스 요 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만 해주고 진격은 북쪽으로 쭉 민 다음에 동쪽으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땅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질서 관리가 오리지널 같은 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신전 건물이 공공질서를 많이 후하게 줍니다. 후하게 주기 때문에 신전 건물을 많이 지으면 공공질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경기장 건물도 좋은데 경기장이 뭐냐면은 요거 있죠. 일반 도시 보면은 그러니까 속주 도시 보면은 광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광장을 지으면은 여기서 경기장이 체육관이구나. 체육관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소하고 교육소도 좋고 체육관도 좋은데 체육관은 요게 텍스를 타면은 턴당 공공질서를 올려줘요. 요게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관리하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포도밭하고 그 다음에 납 있죠. 납. 예, 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맵에 생각보다 여러 군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원지도 그런 것도 있나? 여기 있네요. 예,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모든 지역에 공공질서를 1 올려주잖아, 그죠? 요런 것들을 잘 확보하시고 거주지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보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공공질서는 크게 관리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테나이가 뭐 자체 특성으로 공공질서 10 깎는 특성이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특히 방어할 때 절대로 동맹국들을 믿지 마세요. 예를 들면 스파르타로 할 때 코린토스나 보요티아 연맹을 믿지 마세요. 얘들은 항상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합니다. 에리스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봐도 배신하지 않는데 근데 에리스는 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먹어야 될 애들이고 뭐 얘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는 반드시 배신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새끼는 반드시 배신합니다. 둘 중에 한 새끼는 반드시 아테네하고 휴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믿지 말고 그냥 쭉 밀어버린다는 잠재적인 적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테나이로 할 경우에는 이오니아 연맹이나 로도스나 비잔티온이 속국 상태이고 동맹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거의 대체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거의 배신하지 않아요. 거의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가 요 지역을 다 먹을 즈음에는 점점 이제 조금씩 뭐 군사 통일권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전쟁까지 걸거나 그런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속국들은 믿을만한데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플레이하실 경우에는 자기 동맹들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은 나중에 피봅니다. 중반만 돼도 막 서로 깨고 지랄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었다가 뒤통수 당했죠. 자, 그 다음 팁입니다. 전체적인 외교 구도는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아테나이하고 소아시아 지역, 페르시아는 별개입니다. 페르시아는 거의 게임 끝까지 우리한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세력은 큰데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예. 아테나이 그 다음에
이오니아 연맹, 그 다음 로도스, 그 다음 비잔티온이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테살리아하고 마케도니아도, 테살리아하고 마케도니아도 뭐 잠재적인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은 아테나의 편을 들면 들었지 안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펠로포네소스 동맹하고 그 다음 에페이로스가 같은 편일 수 있어요. 코르키라는 아테나이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편이고 얘들은, 트라키아는 이제 같은 편은 아니지만은 아테나이하고 전쟁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서로 믿을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차라리 에피로스를 믿으십시오.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테나이 쪽 그 델로스 동맹인가? 얘들은 상대적으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레타 애들은 게임까지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끔 얘들이 쳐들어올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밀로스 섬은 이적이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얘들은 처음에 그냥 아테나이든 아니면 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든 무역하자 그러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뭐 외교 페널티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적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은 안 걸고 상륙 선단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상륙 선단 오면은 전쟁 걸어버리고 그냥 침몰시켜 버리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밀로스 섬을 점령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점령하면은 또 반란도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팩션별 난이도는 아테나이가 제일 쉽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제일 쉬웠고 아테네가 제일 쉬웠고요. 왜냐하면은 동맹국이 많고요. 동쪽이 다 동맹국입니다. 페르시아 빼고. 페르시아는 거의 중립이니까. 동쪽이 다 동맹국이고, 그래서 후방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테나이는 왼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그 얘들만 쳐 죽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나이는 왜 그 공공질서 페널티를 감안하더라도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테살리아하고 마케도니아도 동맹 거의 이제 우호관계니까, 우방이나 마찬가지니까 더더욱 이제 더 후방이 없는 거죠. 요 지역만 딱 적인 겁니다. 굉장히 그래 쉽습니다. 그리고 돈이 잘 벌립니다. 그 각 지역에 뭐 뭐도 많고 속국도 있고 그다음 외교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외교 협정으로 들어온 돈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 걱정을 좀 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스파르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스파르타는 좀 더 어려웠긴 한데 왜 어렵냐면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자체가 배신의 화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우방이 없어요. 스파르타는 믿을 수 있는 우방이라면은 멀리 있는 에페이로스밖에 없는데, 얘들이 뭐 실질적으로 게임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배신만 아니어도 감지덕지이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최대한 빨리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먹고 북진해야 됩니다. 유아독전식으로 해야 되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스파르타는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방 걱정을 할 필요가 좀 덜합니다. 얘들이 막 해군을 보내오긴 하는데 이쪽으로 보내진 않거든요. 보통 이쪽으로 와서 여기 상륙해서 깽판을 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쪽을 점령하면 이쪽을 공격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후방 걱정을 할 필요가 좀 적다는 점에서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보요티아 연맹은 좀 어려운데 난이도가 상입니다. 제 생각에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입니다. 좀 어려운 게 일단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적이 많아요. 테살리아도 잠재적인 적국이 있는데 일단은 요영토 가지고는 적경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멀리 있는 아이톨리아 연맹은 우방국이지만은 얘는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보요티아가 처음에 갖고 있는 땅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먹고 요 지역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판도가 생기는데, 이렇게 먹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에우보이아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려 그러니까 아테나이오 코린도스가 외교 페널티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파트라이로 상륙해가지고 요 지역을 먹고 이쪽은 남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너무 전선이 불안정해집니다. 요 지역은 땅이 없거든요. 용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요티아 연맹도 결국에는 코린토스와 아테나이를 먹고 남쪽으로 와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주변에 적이 너무 많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린토스 애들은 다 잠재적 적국이거든요. 에우보이아를 먹으면은 다 이쪽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오니아하고 로도스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니까 적이 잠재적으로 많고, 그리고 중간이니까,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니까
우방의 협조도 어지간해선 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데 보이오티아 여명을 할 때는 스파르타는 끝까지 배신 안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배신했거든요, 스파르타를. 그런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이 잘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부적으로 뭐 어떤 병종을 쓰면 좋고, 그 다음 게임 플레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은 달마시안 TV를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달마시안 TV 스파르타의 분노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플레이한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총평하자면은 스파르타의 분노 캠페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렵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캠페인으로서의 재미는 있습니다. 전투는 재미없습니다. 전투는 뭐 그냥 전부 다 호플레이 타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나름대로 캠페인으로서의 완성도는 세력 구도도 있고, 그리고 뭐 자원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할만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략이었습니다. 목 상태가 되게 안 좋네요.